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반대해서 이 거둬들인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외신도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 전에 이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요. 시민들의 불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어제 오늘 제가 주변에서 저도 뭐 밤새 특보도 했고 오늘 아침 또 출근길에 여러 가지 만났지만 몇 가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아니 그동안 재난 문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더니 이 중차대한 계엄령은 왜 문자가 안 왔냐.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그 질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상황이 재난 상황 또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언제가 위기 상황이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 10시 한 30분경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실상 굉장한 공포감에 빠지셨고 그 이후에 국회 상황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무장을 한 계엄군들이 국회 내에 난입하고 국회 창문을 깨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일 주식이 과연 장이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은행에 넣어둔 돈은 괜찮은 것인지 또는 내일 학교는 가는 것인지 뭐 회사는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셨거든요.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완벽하게 침해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민변에서는 헌법소원까지 내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 어떤 정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안감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난문제라는 것이 행안부 입장에서는 발송 요건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비상계엄 상태가 재난문자를 보낼 만한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사실상 재난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제 국민들이 겪었던 그런 공포감이나 또는 그런 혼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는 모습들이 부족했던 것만큼은 분명히 재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행히 충격적인 계엄 선포 이후에 일단은 정리가 돼서 장도 주식시장도 9시 정확히 뭐 정상적으로 열렸고요. 학교들 다 휴업하지 않고 다 지금 정상적인 일상을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충격 사태에 대한 이 공포감과 혹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문제에 대한 논란은 더더욱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요 외신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잠깐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We have seen more and more people start to rally around the square here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fighting for democracy. Such a shock to hear the news when President Yoon Suk-yeol of South Korea addressed the nation in a surprise televised speech saying that he was instituting martial law. So could this have been a move to tamp down on criticism? One wonders what the end game by South Korea's president was. 제3자의 시선이 때때로는 더 뾰족하고 정확할 수 있어서 뉴욕타임즈, 한미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다. CNN,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주요 쟁점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살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AP는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연상케 한대. 권위주의적 지도자. 호준석 대변인,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저 외신 보도를 어떤 마음으로 좀 바라보세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그만큼 이제 높아졌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돼 있는 나라라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 인식이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그 충격에 못지않게 국제사회 그리고 외신들도 아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이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제 수십 년 전이지만 그런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연상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특히 한미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뉴욕타임즈 이제 저런 보도는 미리 이제 미국 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이제 고지하거나 미리 좀 귀뜸을 하거나 그런 것이 이제 없었다고 하고요. 안 알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그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뒤에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레벨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우리 정부에 이제
그런 맞아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매우 중대한 우려를 이제 표시했다고 하는데 외교 용어로는 이 중대한 우려라는 것은 동맹 국가한테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 최고 수준의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경고 수준이겠죠, 저 정도면. 그렇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교 전문가들의 그 해석이라고 하고요. 어쨌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뭐 위상 또는 그 명예 이런 것이 일정 부분 매우 손상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손상됐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듯이 환율은 좀 올랐고 뭐 그래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긴 한데 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 중에 새로운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호준석 대변인께 이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주한 미 대사관이요. 일단 이게 일시적인지 혹은 뭐 기간을 좀 둘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비자 등의 영사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조금 전에 밝힌 것 같아요. 계엄령 해제에도 뭔가 상황이 유동적이다. 일상적인 영사 업무를 모두 취소하겠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중 아직 남았는데 목금. 그 미국, 일본, 영국의 이른바 우리의 우방, 서방 국가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이게 좀 큰데요. 계엄령 사태의 주의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비자 문제, 영사 업무 부분도 있고 특히 여기에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얘기했다시피 한미동맹은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게 그 대통령의 저런 어찌 보면 난데없다고 평가받는 저 계엄령 선포로 일단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되긴 됐어요. 네. 일부 국가들에서 이제 여행 자제해라.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그 여행 자제령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미국 정부의 저런 그 영사 업무를 중단하는 비자 뭐 일시 발급 중단한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뭐 그 미국에 가는 것이 미국의 어떤 위해가 된다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뭐 한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그 앞서 말씀하신 경고의 그런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특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인데다가 우리나라의 그 안보 문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한반도 전체, 우리 북한이 침략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 정세 전반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또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일종의 그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준석 대변인 결론은 이런 거네요. 지금 벌써부터 그 뭐 영사 업무가 아무리 뭐 누군가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대표 만난다고 하니까 이 상황 인식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라도 어떤 정리를 해야 가뜩이나 지금 뭐 러우 전쟁 혹은 북한의 파병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의 트럼프 2기도 우리가 얼마나 반도체 막 AI 이런 거 지금 준비할 게 많은데 네. 오히려 있는 걸 깎아먹는 마이너스 행동들을 한다면 빨리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이런 외신 보도들 외국의 우려가 쏟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뭐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 결과를.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뭐 대다수의 이제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는 입장 밝혔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했다고 하는데 오늘 어쨌건 이제 한동훈 여당 대표 그 상황 이제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그다음에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총리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역할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 대통령에게 현실 상황을 잘 전달하고 국민들의 그런 그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현명한 그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자리가 되기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저 계엄령 여파로 일단은 주한 미 대사관의 여러 뭐 영사 업무라든지 자국민에 대한 보호 뭐 이런 거에 아무리 뭐 기초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 우리의 그 강력한 우방국인 뭐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저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미를 좀 둬야 되고 그만큼 걱정이 되고요. 실제로 스웨덴 총리의 한국 방문도 무기한 연기됐고 이제 외교와 관련된 일정들도 빨리 실타래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 원래 스웨덴 총리가 방한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에서 뭐 비자라든지 이런 것 연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잠재적 혼란에 대비해라.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것이 정치가 과연 이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을 따라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어제 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끌고 왔다면 이 책임에 대해서도 결국은 대통령께서 다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책임을 지는 건 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쌓아왔던 알겠습니다. 이 공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법을 가져가야 될지 참 암담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부 외신도 이제 셀프 쿠데타 혹은 윤 대통령의 자충수다라는 꽤 거친 비판도 외신들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러게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6시간 만에 걷어들인 이 계엄 미스터리에 대한 대통령의 이 판단, 오판 논란 이 부분 때문에 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